안녕하세요. 김경민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법상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처분에 관련된 불법 구제수단, 그 다음에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면제 사유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농지법상 농지를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업 경영 의무가 있는 농지가 일부분과 돼서 이에 대한 의무에 위배됐을 때 처분 의무 부과를 하겠다는 예고를 좀 하고 있죠. 이는 지금 처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농지용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별로 해서 처분청이죠. 지자체별로 해서 관할글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또는 민원이 접수된 내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농지를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에 적합하게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업 경영 의무 또는 농지법상 주말 영농 의무의 위배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예고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는 농지법상 농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농지법상 농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농지의 범위, 그다음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 그다음에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농지법상 농지를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 부과가 된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일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지를 정상적으로 농업 경영 의무나 또는 농작물 자체를 재배하지 않고, 즉 주말 영농을 통하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업 경영 의무를 다하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처분 의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즉 처분청으로부터 그런 걸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래서 농업 경영 의무 또는 주말 영농 의무에 위배되게 되면 그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우리 일정 시기 이내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사전 통지를 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지 처분 의무가 사전 통지가 일단 최초의 이제 처분 의무의 진행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이런 농지 처분 의무가 사전 통지를 받게 되면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죠. 그러면 해당되는 농지처분 의무가 사전 통지를 받게 된 그 통지서장에서는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관련 법령 근거를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처분 의무 부과에 따른 불법 구제수단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또는 청문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께는. 자, 그렇다면 농업 경영 의무 또는 농작물 재배 의무에 위배돼서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 처분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지죠.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의견 제출을 했거나, 또는 농지 처분 의무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그 뭐, 청문 출석에서 의견 진술을 해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의견 제출도 안 하고, 또는 청문 출석에서 의견 제출도 안 했거나, 그래서 본 처분 의무 부과가 통지를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해서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본 처분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또 일정 기간 이내에 또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도 우리 농지 처분을 안 했다. 그렇게 되면 고율의 이행 강제금 부과를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처분 자체는 1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농지를 처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처분을 해도 쉽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중력 세대를 잘 달리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또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명심해야 될 거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우리 세대원에게 우리 증여 방식이 됐건 아니면 매매 방식이 됐건 이렇게 넘길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농작업 자체를 하지 않고 농업 경영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또 사유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농지법상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드리고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이 관련된 농처분 의무 부과 면제와를 넘어서 불복 구제 수단으로서 의견 제출서 작성 제출, 또 이의 신청, 또 우리 뭐 행정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농업 경영 의무 또는 주말 영농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이 부분은 이제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 임대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과 관련된 수탁 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시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농지법 10조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농지법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농지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우리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농지개량이나 또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데 이 정당한 사유라 하면 우리 소유 농지를 또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또 임대차 잔여 기간 동안 또 계속 임대하는 경우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다른 정당한 사유를 본다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영농이 이제 사실은 불가능하게 돼서 휴경을 하고 있는 휴경농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지처분 의무에 대해서 이제 의견 제출서 작성 제출 대행을 해러 현장 조사를 저희가 나가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자문을 드리는 게 일인데요. 내려와 보면은 실제로 거의 영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되어 있는 어떤 휴경농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의견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다음으로 농지 개량이라든지 또 영농 준비를 위해서 또 휴경하는 휴경농지도 이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제분들이 또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예외가 우리 또 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들이 바로 병역 또 징집이나 또는 소집이 되어서 휴경을 하는 휴경 기간 동안의 농지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또 우리 질병이라든지 또는 또 취약으로 인해서 휴경하는 농지 또 이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이라고 해도 소소한 우리 정도의 어떤 질병 정도로는 안 되고요. 최대한 이제 영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염병이 심각하다든지 또는 어떤 어떤 중증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 따른 또 공직 취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휴경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법 제24조에 따라서 어떤 휴경하는 농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이고 농산물의 어떤 생산 조정이라든지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해서 휴경하는 농지도 해당이 됩니다. 또 연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속된 작물 재배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떤 재배 작물 경작이나 또는 재배 전후에 어떤 피해 예방 위해서 일정한 필요 기간 또 휴경이 필요한 농지가 또 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또 관련된 가축 전염 예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축 사육 시설이 폐쇄가 된다거나 또는 가축의 어떤 사육이 제한되거나 또 이래서 이제 축사에서 가축을 또 사육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 사육이나 또는 유통이 제한되거나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도 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 농지 자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공원 자연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도 농지처분 의무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농지를 우리 관련된 농지법에 따라서 임대하거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당한 사유 있었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농지 개량 또는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상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지처분의무부가 면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이에 대한 상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